세 번째 예로 또 다른 걸 스트럭처를 해보죠. 우리가 infinite, 무한히 넓은 시트 차지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도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구했었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를 쿨롱의 법칙을 이용해서도 구했었어요. 얘가 만들어내는 차지를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이런 식으로 잘게 나누어서 또 각각의 링 스트럭처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를 우리가 구한 다음에 그거를 이 링과 이렇게 DR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구했었죠.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적분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굉장히 대칭적인 구조에서 그래요. 대칭적인 구조에서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까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대칭적이지 않다면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차지 분포가 이런 식으로 아주 희한하게 생겼어요. 전혀 대칭적이지 않게. 그렇다면 여전히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임의의 면을 잡고서 이 임의의 면을 통과하는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의 총량은 이 차지 양 나누기 에플실론 제로다라는 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각 점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구할 수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면에 이런 식으로 차지의 분포가 굉장히 시메트릭하게 구해져 있으면은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각 점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분포까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가 surface charge density가 rho s라는 분포를 갖고서 존재할 때 얘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적분을 이용해서 구했을 때 그 답은 rho s 나누기 2 epsilon z 방향이었어요. 이 위에서의 이 인피니트한 시트 위에서의 차지는 이런 식으로 유니폼하게 나왔어요. 유니폼하게 나와서 되게 신기했다라고 생각했던 거가 얘가 거리에 따라 상관없이 항상 이 필드 크기가 일정하더라라는 거였죠. 이 결론을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도 똑같이 유도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거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우스 서피스를 어떻게 잡을지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choice of coordinate space는 어떻게 잡을까요? coordinate space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카테시안으로 잡으나 실린더리컬로 잡으나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냥 뭐 실린더리컬로 잡아봅시다. 이게 무한 지금 이걸 사각형처럼 그렸지만 사실 사각형이 아니잖아요. 무한히 분포 크게 존재하는 시트 차지이기 때문에 얘를 실린더리컬로 잡으나 얘가 이제 실린더리컬로 잡으나 렉탱글로 잡으나 사실 상관없어요. 이렇게 잡고서 이 필드 디렉션을 개스해 볼까요? 이 필드 이게 지금 제가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이 필드를 구하는 그 프로세스를 지금 적고 있는 건데 처음에 이제 코디네이트 스페이스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 필드의 디렉션을 정하는데 이 필드의 디렉션이 어느 방향으로 돼야 될까요? 이 경우에 이렇게 필드의 방향이 Z 방향으로밖에 안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Z 방향이 아니라 어떠한 레이디얼 방향, 이 뭐 호리젠털 방향이라고 한다면, 버티컬 방향이 아니라 호리젠털 방향이라 한다면은 바로 모순이 빠지는데 왜냐면은 이쪽 방향으로 얘가 예를 들어서 저쪽 방향으로 간다고 합시다. 근데 얘를 이렇게 이것과 이제 수직한 어떤 면을 생각하고 이렇게 수직한 면을 생각하고 이 면에 대해서 이 구조가 대칭적인 구조잖아요. 왜냐면 얘가 인피니트하게 넓은 시시니까 이거에 따라서 대칭 이동을 하면은 소스는 사실 대칭 이동을 하더라도 바뀌는 게 없죠. 바뀌는 게 없는데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바로 모순에 빠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스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호리젠털한 성분은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가질 수가 없고 따라서 우리가 이쪽 방향을 C 방향이라고 할 때 이 필드는 C 방향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필드는 지성분밖에 없다.
이것까지는 저희가 쿨롱의 법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 구조의 시메트리를 이용해서 유추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할 거는 이 필드 EZ의 크기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EZ는 또 어떤 부분, EZ가 일반적으로 X, Y, Z 모두의 함수일 텐데 이 중에서 X와 Y에 대해서는 인디펜던트하다는 것도 우리가 이 구조의 대칭성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이 호리젠털한 이 평면에서는 여기서의 일렉트릭 필드와 여기서의 일렉트릭 필드와 여기서의 일렉트릭 필드가 서로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어느 점에서 서 있건 간에 호리젠털이 무한한 그 평면 위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X와 Y에 대해서는 인디펜던트 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에 일렉트릭 필드는 C 방향 성분밖에 못 가질 뿐만 아니라 C에 대해서만 변화해야 된다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거는 이 C의 크기가 C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걸 이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서 풀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뭐 이렇게 그렸으니까 가우스 서피스를 이런 식으로 잡아보죠. 가우시안 서피스를 이런 식으로 잡아봅시다. 그래서 이게 C였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G까지 이 길이가 총 2 곱하기 C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직육면체를 잡아볼게요. 직육면체를 그러니까 높이가 C예요. 높이가 C 더하기 C에서 높이가 2C이고 윗면과 아랫면이 있는 이런 직육면체를 잡도록 합시다. 이걸 우리가 S라고 할게요. 그리고 S를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의 아웃플럭스 양을 총 구하면은 얘는 뭐가 돼야 되냐? 얘는 이제 6면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이 필드 플럭스 양을 총 다 더해줘야죠. 구한 다음에 더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 6개의 면 중에서 사실 우리가 뭐만 유의미한 값을 가질 거냐면은 윗면과 아랫면에서만 같겠죠. 왜냐면은 나머지 면에서는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과 이 면의 노멀 벡터가 전부 수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0이 아닌 값은 탑과 바텀만 남을 거예요. 탑과 바텀은 또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우리가 약간 쿨롱의 법칙을 생각해서 조금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쿨롱의 법칙에 따르면은 각 점이 만드는 일렉트릭 필드가 얘는 이 방향 그리고 똑같이 얘는 아랫 방향으로도 이렇게 만들겠죠. 또 얘가 만드는 것도 얘는 이 방향 만들듯이 여기에서는 이 방향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싹 다 더할 때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얘가 이 G만 남을 거다, G 성분만 남고 호리젠털 성분은 다 캔슬 아웃 될 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살아남은 이 C의 크기를 이 위에서나 윗면에서나 아랫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똑같겠죠. 왜냐면은 각 면이 만드는 이 필드의 크기가 다 같았잖아요. 여기서 이 면이 이 윗면에서 만드는 일렉트릭 필드 값이나 이 면이 이 아랫면에서 만드는 일렉트릭 필드의 값이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인 일렉트릭 필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뿐만 아니라 다른 면도 마찬가지죠. 크기는 같고 방향만 이 C 방향에 대해서 반대인 애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그 이 C 필드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애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윗면에서는 윗면에서는 DS 방향이 이 윗방향일 거고 아랫면에서는 DS 방향이 이 아랫방향이겠죠. 왜냐면은 어떤 폐곡면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할 때 이 DS의 방향은 항상 이 폐곡면을 빠져나가는 방향을 우리가 DS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윗면과 아랫면이 DS의 방향이 서로 달라요. 이런 식으로 달라요. 근데 다른데 얘랑 내적하고 얘랑 내적하는 걸 서로 생각해 보면은 그 크기는 내적의 크기는 같겠죠. 왜냐면 얘도
얘랑 정확히 같은 방향이니까 이 크기적으로 코사인 세타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이 얘 1이죠. 얘도 코사인 세타 이 내적 결과하면 결국 코사인 세타만큼 이 벡터의 두 방향 각도 차이에서 오는 코사인 세타만큼 그 영향을 줄 텐데 얘도 정확히 1이죠. 그래서 윗면과 아랫면을 얘가 사실 서로 같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의 이 필드 값을 이 ds와 내적하면서 더한 것과 아랫면에서 이 필드 값을 이 ds와 내적하면서 더한 것과 서로 정확히 같을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될 거냐? 2 곱하기 탑만 생각해보죠. 탑 곱하기 이 필드 곱하기 ds가 되겠죠. 근데 얘는 뭐가 될 거냐? 이 필드가 윗면에서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얘는 2c 곱하기 얘 그냥 단순히 면적이 되겠죠. 이거를 델타 S라고 합시다. 이 델타 S가 의미하는 바는 이 윗면과 아랫면의 면적을 델타 S라고 할게요. 2c 곱하기 델타 S가 되겠죠. 곱하기 2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거가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엡실론 제로 나누기 Q인데 Q는 이거 같은 경우에 로 S 곱하기 델타 S죠. 이 가우시안 서페이스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총 차지의 양은 이 파란색 부분에 분포하는 차지의 양일 거잖아요. 이 파란색 부분에 존재하는 차지의 양은 이게 surface charge density가 rho s니까 rho s 곱하기 델타 s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EEC 값을 구했죠. EEC 값은 2 곱하기 엡실론 제로분의 rho s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앞서서 우리가 굉장히 꽤나 복잡한 적분을 통해서 구한 일렉트릭 필드 값과 같은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uniformly charged sphere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차지가 볼륨 차지의 형태로 유니폼하게 안에도 이제 꽉 차 있게 존재한다고 합시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 구의 딱 표면에만 차지가 density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구의 내부에도 어쨌든 동일한 볼륨 density를 가지고서 차지가 분포한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여기에서의 외부에서의 어떤 전 P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차지가 반지름 A까지 이렇게 이 내부에서 존재한다고 할 때 이 외부의 P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값을 구하고 싶어요. 이거가 사실 제가 설명하기를 어떻게 이게 값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유도하진 않았지만 뉴턴이 중력을 구한 것과 똑같은 적분을 우리가 취하면 이걸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쿨롱의 법칙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는데 쿨롱의 법칙을 우리가 뉴턴이 중력, 이 지구가 사람을 잡아당기는 힘을 구할 때 이 지구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점질량이 얘를 잡아당기는 걸 다 벡터 썸을 해서 더하면은 결국에 뭐가 됐냐 그러면은 이 지구에 있는 총 질량이 점 질량에 모여져 있는 것처럼 할 때 얘가 이 사과를 잡아당기는 힘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거 같은 경우에 rho v라는 볼륨 덴시티를 이루고 있는 구가 어떤 쿨롱의 법칙으로 일렉트릭 필드를 작용할 때 얘한테 작용하는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는 우리가 그때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이 길이가 r이라고 하면은 r 곱하기 q 제곱 q라고 했었어요. r 제곱분의 q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q는 뭐냐면은 이 볼륨 차지 덴시티가 이루고 있는 총 차지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그걸 따지자면 3분의 4 곱하기 파이 a 3승 곱하기 로 v가 되겠죠. 얘가 이제 이 구의 부피이고 구의 부피 곱하기 볼륨 덴시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사실 이거를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저번 시간에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적분이 좀 까다로운데 어쨌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는데 뉴턴이 굉장히 오랜 시간, 15년인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매스매틱스를 이 적분을 다 개발하면서 구했다 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면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구조가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스페리컬리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이 필드의 크기까지 분포까지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또 생각해보죠. 얘 같은 경우에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는 어떻게 잡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당연히 구면 좌표계로 잡는 게 좋겠죠. 스페리컬리로 잡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이 구조가 찰시의 분포가 스페리컬리 시메트릭 하잖아요. 또 이 필드의 guess of 이 direction 얘의 direction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또 시메트릭을 이용하면은 얘가 R 성분밖에 없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R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필드는 R 성분만 갖는 애인데 지금 이제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이 R의 크기를 알고자 하는 거죠. 이 R도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R 세타 파이의 일반적인 함수일 텐데 이 경우에도 이게 스페리컬리 시메트릭한 걸 이용하면은 생각해보면은 세타와 파이에 대해서는 무관할 것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은 여기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크기와 여기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크기와 여기에서의 일렉트릭 필드가 서로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타 파이에 대해서는 무관해야죠. 그래서 이 필드는 R 성분만 갖고 R 성분만 가질 뿐만 아니라 R에 대해서만 디펜드한 펑션이에요. 그리고 이 R을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고 싶어요. 이 R의 크기 역시 이 구면상에서 일정하죠. 일정하니까 우리가 이 가우스 서피스를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을 거냐면은 그냥 이 점과 거리가 같은 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여기까지가 R이었는데 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R만큼 위치하는 이 모든 그 점들, 이 구의 서피스로 잡는 것이 우리가 리저너블 할 거예요. 그래서 choice of Gaussian surface는 저 sphere로 할 거예요. sphere with the radius r로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를 적용해서 우리가 풀면은 이 필드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가우스 서피스에서 이 필드를 적분을 하면은 이제 좀 빨리 해볼게요. 이 위에서 이 S라는 거 위에서 이 R이 일정하고 시메트릭하니까 얘는 이 R 곱하기 얘의 그냥 표면적 4파이 R 제곱이 될 거예요. 4파이 R 제곱. 그죠? 이 위에서 일정하니까 여기에서의 적분값은 그냥 얘의 값 곱하기 얘의 면적이 되겠죠. 9의 표면적 4파이 R 제곱이니까 그냥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가 이거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찰시양 Q죠. 나누기 엡실론 제로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 R 크기는 뭐가 돼야 되냐?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R 제곱 Q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적분을 통해서 구하려면 여러분 해보면 알겠지만 꽤나 복잡해요. 그래서 그 뉴턴은 이걸 적분을 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20년이 걸렸는데 우리가 이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면은 단 3분 안에 굉장히 빠르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가우스 법칙이 이러한 시메트리컬한 구조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를 풀기에 굉장히 좋아요. 자,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뭐도 구할 수 있냐면은 이 바깥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뿐만 아니라 이 내부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도 구할 수 있어요. 만일 얘가 다시 아까와 같이 로우 V라는 일정한 찰스 덴시티를 가질 때 여기 안에서의 이 내부에서의 구 내부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반지름이 여전히 A인데
A보다 R이 작을 때 얘가 여기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값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서 가우시안 서피스를 어떻게 잡을 것이 합당할 것이냐면은 이 점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궁금하다면 이 점과 거리가 같은 이 구면을 잡는 게 좋겠죠. 이 구면 위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일정해야 되죠. 시메트릭하니까. 그리고 이 구면을 가우시안 서피스로 잡고서 이 가우시안 서피스에서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면은 일렉트릭 필드의 표면 적분은 면적분은 2r 곱하기 4파이 r 제곱이 되겠죠, 그죠? 이 위에서 이 구면 위에서 일정할 거니까 그거가 이제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차지의 양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거를 이 인클로스라고 하면은 이 인클로스드 Q 인클로스드는 얼마냐? 엡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Q 인클로스드는 3분의 4 곱하기 파이 R 3승. 요가 이제 이 S로 인해서 둘러싸여진 그 구의 부피죠. 곱하기 로우 V가 되겠죠. 따라서 이 R은 어떻게 분포하냐? 엡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R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이렇게 R 곱하기 로우 V가 돼야죠. 4파이 이거를 이 식을 풀어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이걸 풀어보면은 우리가 이 R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원점으로부터 이 찰지가 만들어내는 이 구에 이렇게 차여져 있는 볼륨 찰지가 쌓여 있을 때 이 볼륨 찰지들이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의 분포를 우리가 거리에 따라서 플러스를 해보면은 원점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플러스를 해보면은 이 아래 크기는 얘가 A까지는 이 반지름 구의 반지름까지는 리니어하게 증가를 하다가 그죠? 리니어하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A에 도달했을 때는 그 값이 3 엡실론 제로분의 로우 V 곱하기 A가 되겠죠. 그죠? 그랬다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이후에는 다시 R제곱에 따라서 감소하는 분포를 갖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분포를 갖습니다. 이 점 A에, 이 거리 A에서 둘이 서로 같아요. 그래서 연속적이에요. 이 필드가 보면은 여기에도 A 대입하면 여기에 R은 A 대입하면은 3 에필론 제로분의 로우 V 곱하기 A 되죠. 그리고 이 위의 식에서도 여기에 이제 A를 대입하면은 얘는 3분의 4 곱하기 파이 R 3승 곱하기 로우 V잖아요. 만약에 4파이 에필론 제로분의 R이니까 얘는 지금 4 없어지고 파이 없어지고 3 엡실론 제로분의 R 제곱 곱하기 로우 V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 R 제곱이죠. 그래서 4파이 3 엡실론 분의 R 곱하기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가 여기서 R이 아니라 얘 같은 경우에 A 3승이어야죠. A 3승분의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은 3 엡실론 제로분의 A 3승 로우 V 나누기 R 제곱분의 1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이제 R은 A 대입하면은 어떤 값이 나오냐? 여전히 A 곱하기 로우 V 나누기 3 엡실론 제로가 나오죠. 이 값과 똑같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점까지는 로에 대해서 리니어하게 증가하다가 이 이후에는 R 제곱분의 1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A까지는 R에 따라서 증가하다가 A 이후에는 R 제곱 따라서 반비례해서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예로 우리 캐빈디시 실험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캐빈디시 실험을 얘기할 때 이 필드 inside the charged
스페어 쉘을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쉘 캐빈디시 실험에서 우리가 캐빈디시가 일렉트릭 필드가 R 제곱분의 1에 따라서 감소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evenly 분포할 때 uniformly 어떤 그 구껍질이 있을 때 이 구껍질 위에서 charge가 evenly 분포할 때 이 만약 쿨롱의 법칙이 성립한다면 다시 말하면은 일렉트릭 필드가 R 제곱분의 1에 따라서 감소한다면은 이 charged된 스페어 내부에서의 일렉트릭 필드가 0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대략적으로 증명도 했었죠. 대략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얘를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어떤 점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를 할 때 얘가 이런 그 깔때기 모양을 생각할 때 얘는 이쪽으로 밀고 얘는 이쪽으로 미는데 얘는 거리는 더 가깝지만 얘는 면적은 더 작고 얘는 거리는 더 멀지만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서로 캔슬 아웃 된다라고 했었죠. 그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이거가 정말 이 내부에서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엄밀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렉트릭 그 charge가 이런 식으로 이분리하게 분포할 때 이 내부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분포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얘는 여전히 spherically symmetric한 구조예요. 그죠? 이 내부에서 생각할 때도 이 내부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도 이 점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크기나 얘와 이제 거리가 같은 이 그 구면 상에서의 다른 점에서 일렉트릭 필드 크기가 다를 이유가 없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또 레디얼한 방향을 레디얼한 방향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점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점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얘는 항상 레디얼한 성분밖에 가질 수가 없고 우리가 spherically symmetric한 걸 생각하면은 또 얘는 그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얘에 대해서만 디펜드 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여기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나 여기에서 일렉트릭 필드나 여기에서 일렉트릭 필드나 다 같을 것이기 때문에 이 R은 R에 대해서만 디펜드한 함수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칭적인 구조를 생각할 때 이 일렉트릭 필드는 반드시 이렇게밖에 기술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걸 안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면은 이 R 크기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R 크기가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0이 돼야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우스 서피스를 당연히 이제 이렇게 잡겠죠. 이 가우시안 서피스 위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하면은 얘가 4파이 얘가 R 제곱 이게 R 크기였다면 이 반지름이 A였고 그리고 지금 R이 A보다 작다면은 4파이 R제곱 곱하기 2R이 될 텐데 얘가 이 내부에 둘러싸여진 차지의 양이 돼야 되는데 이게 0이잖아요. 그죠? 얘가 속빈 강정이잖아요. 지금 속이 비어있는 쉘이니까 얘는 0이죠. 따라서 이 R은 0이다. 따라서 이 필드는 0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빈디시의 실험에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가 어떤 charge가 있을 때 얘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는 쿨롱의 법칙은 이 구면 어떤 이런 속이 빈 구가 있고 이 구가 대선되었을 때 이 안에서의 일렉트릭 필드가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과 동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공부 잘 하시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